안녕하세요. 수학을 만들고 강의하는 정한철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합성함수 기초 개념을 백지부터 시작하여 차근차근 한 페이지로 정리해 볼 예정인데요. 여러분들이 어려워하는 합성함수 문제를 풀기 위한 초성 느낌으로 개념을 가볍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함수의 정의부터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림과 같이 함수 f는 두 집합이 존재하여 두 집합의 원소가 대응하고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때 대응하는 집합을 정의역이라고 부르고요. 대응되는 집합을 공역이라고 부릅니다. 화살표 방향을 보면 알 수 있죠. 특히 실제로 대응되는 원소들을 모은 집합을 치역이라고 말합니다. 이렇듯 함수라는 것은 두 집합의 대응 관계다라고 간단하게 설명을 할 수 있겠습니다. 이때 Y집합을 정의역으로 하는 또 다른 대응 관계도 얼마든지 존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즉, 이걸 정의역으로 해서 또 다른 대응 관계를 만들고 싶은데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다음과 같이 연결 관계를 만들면 이 Y에서 Z에 대응되는 관계도 함수니까 함수의 이름을 G라고 이름 붙일 수 있다는 거죠. 더 나아가서 Y를 징검다리라고 생각해보면 결국 X집합에서 Z집합으로 가는 것 역시 대응관계잖아요. 즉 X에서 Z로 가는 이 전체도 역시 함수라고 할 수 있는데 새로운 이름을 붙이기보다는 F라는 함수와 G라는 함수가 연결되어 만들어진 함수이므로 이름을 다음과 같이 붙일 수 있고 이를 합성함수라고 한다는 거죠. 이때 주의해야 하는 사항은 Y가 징검다리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G집합의 정의역이 F 입장에서의 공역에는 포함이 되어줘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새롭게 만든 합성함수의 이름은 다음과 같이 표기하고 G.F라고 했습니다. 이 G.F라는 합성함수를 세 가지로 분류해서 한번 자세히 설명해 드릴 예정인데요. 우선 X에서 Z로 가는 함수이기 때문에 시작하는 포인트가 1, 2, 3이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은 1을 넣었을 때 다음과 같이 식을 쓸 수 있고요. 이 G.F1에서 F1은 F 입장에서는 치역이지만 G 입장에서는 G 안에 들어간 무언가이기 때문에 즉 별표이기 때문에 정의역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정의역 값이 뭐죠? 1이 F에 의해서 대응된 B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를 GB라고 쓸 수 있고 이 값은 다시 Y에 대응이 됩니다. 따라서 G.F1은 Y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비슷한 논리로 G.F2를 계산해보면 F2가 F 입장에선 치역이지만 G 입장에서는 정의역. 어떤 정의역? A 값이 될 테고요. 그러면은 GA를 구하는 건데 얘가 X에 대응이 되니까 X라고 할 수 있고 마찬가지로 F3은 C, GC는 Z가 된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이렇듯 F부터 시작하여 G로 대응이 연결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실제 합성함수 문제를 풀 때는 사실 이 같은 대응의 연결을 규칙의 연결로 보는 것이 조금 더 편합니다. 다음 페이지의 예시를 보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정의역이 실수 전체인 두 함수 f, x, gx가 있다고 칩시다. 그러니까 이 예시에서는 x랑 y가 각각의 정의역이었지만 우리는 이 벤 다이어그램으로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실수 전체의 집합을 정의역으로 보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1번의 예시는 뭐냐? fx는 x제곱이라고 주어져 있고 gx는 x 더하기 1로 주어져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했다시피 실제 함수의 정의는 대응의 연결이지만 여기서는 규칙의 연결로 봐서 문제를 풀어보자는 거예요. 첫 번째, G.fx부터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빨강색으로 할게요. 그러면은 fx라는 녀석이 f 입장에선 치역이었지만 g 입장에선 정의역이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f의 규칙이 뭐였나요? x제곱이었죠? 그러니까 우리는 g 입장에 들어가야 하는 정의역이
규칙을 먹인 x제곱이 되는 것이고, 다시 gx제곱을 구할 때는 g의 규칙을 먹여야 한다는 겁니다. g의 규칙이 뭐죠? x에다가 1을 더하는 것이니까 최종적인 결과는 x제곱 더하기 1이 된다는 거죠. 마찬가지의 방법으로 f.gx를 구해봐도 g 입장에서 치역이었지만 f 입장에서 gx는 정의역이니까 g라는 규칙을 먹인 x 더하기 1을 정의역으로 봐야 한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 x 더하기 1에 다시 f의 규칙을 먹이면 f의 규칙이 뭐죠? 제곱을 하는 거죠. x 더하기 1 전체의 제곱이 된다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합성함수를 구하고요. 우리가 이 두 예시를 통해서 알 수 있는 사실은 f랑 g의 연결 위치가 뒤바뀌면 합성함수의 결과도 달라진다는 사실입니다. 대단히 중요하니까 외우도록 합시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예시가 조금 까다로운데요. fx는 2x라고 주어져 있고 gx는 x가 2보다 작을 때는 x 더하기 2, x가 2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x제곱이라고 주어져 있습니다. 즉 구간에 따라 나뉘어진 구간함수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경우 g.fx는 어떻게 구하냐? 시작은 1번과 똑같이 하면 됩니다. fx란 거는 f 입장에서는 치역이지만 g 입장에서는 정의역이 되죠. 즉 f라는 녀석에 대해서 g의 규칙을 먹이자라는 내용이고, g의 규칙이 뭡니까? x 대신에 x 더하기 2를 넣거나 x 대신에 x제곱을 넣는 행동이잖아요. 근데 x의 범위가 2보다 작거나 2보다 크거나 같다로 나뉘어진 상황이고요. 이 자리에다가 그대로 fx를 집어넣는 겁니다. 그러니까 규칙대로 fx가 2보다 작은 경우는 규칙을 fx 더하기 2로 먹이고, fx가 2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규칙을 fx의 전체 제곱으로 먹이자는 겁니다. 그래서 규칙을 먹였다라는 방법으로 우리는 이까지, 쌤이 지금 빨간색 줄 친 것까지 설명을 마쳤습니다. 여기서 fx가 2보다 작다는 것은요, 잠시만요. fx가 어떤 규칙을 갖고 있었죠? 2x라는 규칙을 갖고 있었으니까 2x가 2보다 작다라는 것과 같습니다. 즉 x가 1보다 작다라는 게 되고요. fx가 2보다 크거나 같다는 것 역시 2x가 2보다 크거나 같다는 것과 같은 말이니까 x가 1 이상이다 라는 게 됩니다. 그리고 각각의 범위에서 fx 똑같이 2x를 집어넣어 주면 되겠죠? 아하, 첫 번째로 x가 1보다 작을 때는 규칙을 2x 더하기 2로 뱉어내면 되고요. x가 1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2x를 제곱해서 4x 제곱으로 뱉어내면 된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다음과 같이 한쪽이 구간함수로 정의된 경우도 규칙을 연결하여 해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은 제가 일부러 여기에 필기를 하지 않았는데 여러분들은 마지막으로 f.gx를 각자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1번을 풀면서 f.g와 g.f의 결과가 다르다고 했죠. 아마 이것도 예시를 풀어보면 결과가 다르게 나올 것입니다. 꼭 한번 복습해 보시고 여러분들의 학습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